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신청하면 임의경매 근저당으로 강제경매 집행권으로 예납금 이런 걸 좀 내고 들어가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나서 등기부터 한다 했어요. 결정 나는데 하자가 없으면 하루 이틀. 여러분이 하든 변호사나 법무사 맡기든 결정 나서 등기할 때까지는 전자촉탁으로 그날 길어야 하루 등기하는 과정을 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더 이렇게 오늘은 그 뼈대를 전제로 자꾸 반복해 내 거로 만들어가요. 이렇게 한 번에 확 하면 너무 자세해서 어지러워. 그래서 제가 반복하면서 이게 이제 등기 중요하다 그랬죠. 이 경매 등기 기준으로 이전에 이름이 나오는 친구들은 자동 배당받을 자격 등기부대로, 그 후에 이름이 나오는 친구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소액 임차인은 전입신고반 확정일자 없이도 되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이 그 전에 돼 있어야 되고, 유치권 나중에 할 건데 점유를 경매 등기되기 전에 해야 되고, 이 등기될 때 압류가 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소액이든 확정일자든 근로자든 우선권이 있더라도 배당 요구 안 하면 한 푼도 없다. 이걸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한다. 경매 등기 기준으로 이후에 이름 나오는 친구는 또 이 전에 설정된 친구들은 자동 배당권자. 근저당은 최고액대로 가만히 있는다 그랬어. 가압류는 그 금액만. 저쪽에 이 뒤에 이름 나오는 친구들은, 이 뒤에 설정한 친구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이름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 가처분은 배당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경매법원은요, 우리가 경매를 신청할 때 첨부한 등기부등본 보고 경매를 합니다. 등기부등본. 근데 이 등기부등본이 일주일 전에 띈 거일 수 있고, 3일 전에 띈 거일 수 있고, 이틀 전에 띈 거일 수 있고, 한 달 전에 띈 거일 수도 있어요. 실무상 한 달 전 거를 요구합니다. 한 달 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언제 꺼야 되느냐, 법에는 안 나와. 실무상 한 달. 최근엔 가능하면 1, 2주 거를 요구하긴 하는데, 예전부터 실무 관행이 한 달을 요구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법원의 경매 결정이 나서 그때까지 등기부등본 과 이게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갔을 때까지 갭이 생겨요. 나는 이것만 보고 경매 결정했는데 이미 법원에서 경매 결정 나는 순간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부 전자촉탁으로 돼요. 요새는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오늘 경매 결정을 딱 내는 그 순간 등기부에 딱 가압류가 올라가서 전자촉탁으로 하면 같은 날 경매 결정이 나는데 같은 날 등기부에 올라가는데 가압류가 먼저 들어가고 경매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 딴에는 내가 경매 결정 낼 때 가압류가 없었는데 등기부에 올라가는 순간 가압류가 올라갈 수 있다고. 걔를 배당해서 빼면 안 된다고. 왜? 먼저 됐으니까. 모든 게 경매 등기 앞을 따진다고. 날짜를 안 따져. 날짜를 안 따지고 순서를. 요새 전자등기가 많고 전자촉탁이 많다 보니까 같은 날 이루어지는데, 같은 날인데 경매 뒤에 가압류이라면 얘는 배당 자격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가압류가 임금이면 어떡할까? 임금. 근로자 임금이면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면 몇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반드시 경매 해달라고 촉탁을 하면 전자로 등기소에서 경매 등기를 한 다음에, 또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법원에서 경매 등기하라고 보냈다고 해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각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명의가 바뀌는 수도 있어. 그 사이에. 그리고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 번지수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경매를 신청해서 결정 등기가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등기부에 올라가야 돼. 그 올라갈 때까지 이 관계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한 게, 처음부터 하면 너무 자세해가지고 뒤를 못 나가요. 전체를 알고 전체를 알면서 자꾸 적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둘 거,
경매 신청하면 결정 난 다음에 등기로 보내면 등기소에서는 등기 끝난 다음에 등기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등기 끝난 등본을 이쪽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등기 끝냈다. 알려주고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등기 끝났다고 알려줄 때 그동안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이걸 통지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문건 송달 내역,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문건 송달 내역이 문건 내역은 법원에 들어온 거, 이거는 법원에서 내보낸 거. 바깥에서 들어온 1호 접수 사건이 뭔지 알아요? 바로 포천등기소에서 등기필 제출. 뭐냐면 포천등기소에서 경매 등기됐다고 이 등기를 보내준 거예요. 경매계로. 그동안에 그때까지 등기부등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경매 들어가서 1호 사건 접수되는 게 경매 등기부에 등기부 올라갔다고 통지 오는 거. 이게 온 다음에 이제 채무자한테 연락하게 돼 있어요. 요게. 그 이제 입력할 때 경매계에서 요 1호 사건을 자기네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거 컴퓨터로 보면 요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온다. 근데 하여간 법원 경매 기록 1호가 뭐다? 등기부에 등기됐다고 등기소에서 통지 온 거다.